안녕하세요. 저는 내과의사 강창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콩팥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콩팥 기능이 뭔가, 즉 콩팥이 이제 피를 거르는 일을 하는데, 이제 그 피를 거르는데 결국 콩팥은 그 거르는 필터, 그러니까 한산의 모시처럼 이렇게 거르는 작용을 하는 그런 필터를 가진 기관이 콩팥이다. 그래서 콩팥이 피를 거르는데 이제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혈압, 그 다음에 당,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가 그런 거르는데 이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당이 높으면 이제 사가서 필터가 삭으니까 또 망가질 거고, 혈압이 높으면 또 그 필터가 또 너무 세게 피가 지나가니까 망가질 거고, 콜레스테롤 같은 건 좀 피가 띡하다 이런 표현이니까 그런 떡진다 뭐 이렇게 그런 그 기름진 그런 것들이 들러붙어서 또한 그 필터, 그러니까 그런 여과하는 작용이 방해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러한 콩팥이 기능이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결국은 특별한 약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물을 열심히 먹어서 씻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 콩팥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나쁜지 좋은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콩팥은 그런 기능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데 5가지로 얘기해서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진단의 명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분당 90cc 이상 되는 거를 1기라고 그러는데, 90cc 이상의 피가 콩팥으로 가서 걸러지면 최정상이에요. 두 번째는 60cc 이상, 1분당 60cc 이상의 피가 콩팥으로 가서 걸러지면 60cc까지는 그것도 정상으로 봐요. 즉 90cc 이상은 최정상이고 60cc 이상 1분당 걸러지면 우리가 정상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까지가 2기인데 3기면 30cc 이상 60cc 미만으로 피가 1분당 걸러지면 그걸 3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4기는 30cc 미만에서 15cc 이상 30cc 미만을 4기라고 그러고, 1분당 15cc 미만으로 피가 걸러지면 5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투석 하는 얘기는 이 15cc 미만으로 1분당 피가 걸러지는 사람들에게 투석을 우리가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건강한 사람들은 다 90cc 이상으로 충분히 되고, 거의 한 40대 50대 초반까지도 다 90cc 이상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70, 80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서서히 기능이 떨어지면서 60 안팎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당뇨, 혈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오시면 되게 50 안팎에 이런 것들이 이게 숫자가 보여요. 뭐 60대, 70대, 80대에서 50 안팎으로 꾸준히 가신다 그러면 평생 뭐 특별한 일 없이 가신다고 봐요. 그러나 단 그런 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전번 시간처럼 혈압을 잘 조절하시고 당뇨를 잘 관리하시고 콜레스테롤도 관리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무슨 이제 질병을 앓으셔가지고 혈압이 훅 떨어지고 병원에서 오래 계시면서 이런저런 약을 쓰면 콩팥을 통해서도 약이 여과돼서 나가기 때문에 갑자기 급성으로 이제 콩팥에 질병이 와갖고 그런 그 걸러지는 그 숫자가 툭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60 이상이셨던 분인데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그 치료하고 수술하고 이러면서 콩팥 기능이 30, 40으로 푹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급성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그래도 빨리 회복하고 수혈하고 뭐 그 수액을 공급하고 이러면서 한두 달에 걸쳐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걸 모르고 오랫동안 갈 때는 그 기능이 떨어져서 굳어져서 나빠지는, 그래서 꼭 덜커덩 떨어져서 이렇게 오래 가면 또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성으로 가다 보면. 그러나 한두 달, 몇 달 사이에 발견하면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장 흔한 것으로 우리가 콩팥을 망가뜨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탈수, 즉 물을 많이 안 드시면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머리 아프고 뭐 근육통 있고, 그래서 이 밖에서 파는 그 관절약인데, 뭐 특정한 약을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이런 그 소염 진통제를 드시면, 오랫동안 드시면 잘못하면 그게 가장 미국에서 흔하게 콩팥을 망가뜨리는 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소염 진통제 중에 콩팥을 망가뜨리는 약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갑자기 뭐 토사광난, 토하고 탈수되고 이런
그 병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방치하고 그러다가 가다 보면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뭐 재밌다는 표현은 어폐가 있지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죄수들이 젊은 사람이 뭐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에 이제 뭐 낮에 운동 시간에 막 그 웨이트 빌딩 해가지고 막 그 가슴이나 근육을 막 빌드업 하는데 그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그 근육에서 파괴되는 그러한 물질들이 콩팥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그런 죄수들이 그 감옥에 뭐 5년, 뭐 10년 있는 동안에 막 열심히 운동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근육이 빌드업 되어 있는데 보면 굉장히 건강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무 검사를 안 하고 있으면 이제 그런 물질들이 콩팥을 그 지나가면서 망가뜨려 가지고 나오면 이제 그 콩팥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에는 이제 그 과체중 뭐 비만인 사람이 많고 혈압이 높은 사람, 당뇨가 심한 사람이 많은데도 제대로 컨트롤 안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투석하는 경우가 50대, 60대에 굉장히 빨리 그런 일들을 하죠. 근데 제가 보는 임상에서 한국 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비만이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사실은 그런 혈압이나 당이나 이런 것들이 그 현지 미국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숫자는 적다고 봐요. 그렇지만 제 환자 중에도 이제 가끔 이렇게 투석하는 분들이 생기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그 당뇨와 혈압이 있는 60대 안팎, 70대 안팎이 한 3기쯤에 와 계세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일 때문에 병 때문에 툭 떨어지거나 모르고 약을 잘못 먹거나 갑자기 방광염이나 콩팥에 염증이 생겨서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 한은 주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시면 아마 꽤 오랫동안 그 한 3기, 즉 30cc 이상 60cc 미만이지만 꾸준히 할 수 있고요. 여름이 되면 땀이 나는데 물을 더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 드시는 거를 하셔야 되는데 나이가 우리는 먹어가면서 남자들은 전립선의 문제, 여자들은 이렇게 방광하고 자궁이 잠깐만 아래로 내려가서 화장실 가는 것이 사실은 무언의 가장 골치 아픈 게 화장실 가는 거예요. 화장실 자주 가고 남자들은 또 잘 안 나오고 밤에 또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해서 무언의 많은 그 시니어들 어르신들이 수분 물 먹는 거가 물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니까 물 먹는 거를 그 본능적으로 무의식 중에 점점 안 드시는 게 전체 트렌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충분히 드신다는 게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일이고 갑자기 그게 떨어졌을 때도 물을 다시 열심히 드시면 콩팥 기능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계속 가다 보면 한 번 떨어진 콩팥 기능은 잘 거의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치의를 만나면서 3개월, 4개월 주기적으로 콩팥 기능을 체크하고 항상 물을 내가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갑자기 그 불필요한 그 진통제들을 잘못 먹어서 콩팥 기능이 망가지는 경우가 아니면 제가 보는 많은 대부분의 우리 한국 환자들은 콩팥 기능을 조금 낮아도 꽤 오랫동안 잘 유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콩팥 기능들을 그 숫자들을 우리가 해서 다음에 갈 때는 또 그 의사한테 내가 얼마인지 숫자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 적어도 3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리고 30 이하로 내려가면 이게 이 투석에 가까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콩팥 의사를 가끔가다 이제 저희가 그 콩팥 전문의한테 보내는데 그분들이 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환자들이 콩팥 의사를 가서 만나도 아무 얘기가 없대요. 왜냐하면 콩팥 의사들은 그냥 그 숫자만 보면 되니까 많은 얘기를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콩팥 의사가 말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사인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30cc 미만으로 가면 그분들이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걱정하기 시작하고 20cc 미만으로 가면 이제 그러니까 투석할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투석을 하더라도 저는 이제 많은 분들 중에 간혹가다 투석하는 분 굉장히 우울하시고 투석을 앞두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석을 하더라도 이거는 그 죽고 사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계속 관리하시면서 그냥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고 건강한 삶들을 사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그 콩팥 이야기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콩팥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용히 콩팥은 우리의 빈혈이 있나 없나를 조절하는 기관이에요. 즉 댐이 있는데 수위를 조절해서 이게 수위가 높으면 댐문 열어서 이렇게 방출하고 낮으면 문 닫고 오랫동안 있듯이 우리 콩팥은 조용히
혈압을 조절하고 빈혈을 조절하는 기관이 콩팥에 있어요.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에서 너무 높으면 낮추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낮으면 높이는 거. 그 다음에 또 피도 빈혈이 있는지를 측정해서 빈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조혈하는 기능, 호르몬을 분비해서 그 혈액을 만드는 거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콩팥이 해요. 그래서 콩팥이 조용한 기관이고 단순히 거르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콩팥이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도 측정해서 그거를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그걸 측정하고 그걸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심장이 사람들은 혈압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심장이다. 콩팥은 2개가 있어서 하나가 멈춰도 이식 수술하고 그래서 여유가 좀 있는 묘한 기관이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2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조용한 기관이지만 조용히 뒤에서 혈압 조절하고 빈혈을 조절하는 또한 중요한 일들을 콩팥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콩팥은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3번째까지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까지 콩팥은 2번으로 일단 맞추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